그래서 지난 20년의 성공적 한중 관계를 넘어 새로운 20년을 여는 신뢰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틀 전 제가 시 주석과 함께 채택한 한중 미래 비전 공동 성명은 이러한 여정을 위한 청사진이자 로드맵입니다. 현재 두 나라 정부는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 경제 관계는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고 새로운 경제 도약을 이루어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동북아의 공동 번영과 영내 경제 통합을 위한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 등 글로벌 상생을 위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벌써 우리 젊은이들은 자발적으로 협력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중 미래 숲이란 민간단체는 양국 젊은이들과 함께 2006년부터 네이멍구 지역 사막에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600만 그루를 식수했습니다. 중국 내륙의 사막화를 막아 황사를 줄이기 위한 이런 노력은 양국의 좋은 협력 사례이고 앞으로 이런 협력 모델을 더욱 확대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국의 뿌리 깊은 문화적 자산과 역량이 한국에서는 한풍, 중국에서는 한류라는 새로운 문화적 교류로 양국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함께 아름다운 문화의 꽃을 더 활짝 피워서 인류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아시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다방면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해 간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영내 국가 간의 경제적인 상호 의존은 확대가 되는데 역사와 안보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불신으로 인해 정치, 안보 협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동북아에는 영내 국가 간의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자적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중용에 이르기를 군자의 도는 멀리 가고자 하면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높이 오르고자 하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 간에도 서로의 신뢰를 키우고 함께 난관을 헤쳐가며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도 영내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기후변화와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 안전 문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연성 이슈부터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 정치, 안보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신념을 담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신뢰의 동반자가 되어 새로운 동북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동북아에 진정한 평화와 협력을 가져오려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 구성원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아시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반도가 바로 제가 그리는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한반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남북한이 불신과 대립의 악순환에서 못 벗어나고 있지만 저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계와 교류하고 국제사회의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핵 개발을 하는 북한에 세계 어느 나라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내건 핵무기 개발과 경제 건설의 병행 노선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고 스스로 고립만 자초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한국은 북한을 적극 도울 것이고 동북아 전체가 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 구성원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면 동북 삼성 개발을 비롯해서 중국의 번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 동북아 지역은 풍부한 노동력과 세계 최고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서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지구촌의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보다 역동적이고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젊은이 여러분이 이 원대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칭화인 여러분이 그런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를 만드는데 동반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한국과 중국의 강물은 하나의 바다에서 만납니다. 중국의 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한국의 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서해 바다에서 만나 하나가 됩니다. 지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의 꿈을 향한 힘찬 전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민 행복 시대와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한반도라는 한국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국민 행복, 인민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함께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강물이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듯이 중국의 꿈과 한국의 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꿈과 중국의 꿈이 함께 한다면 새로운 동북아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함께 꾸는 꿈은 아름답고 한국과 중국이 함께하는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젊은 여러분의 삶에는 앞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의 꿈은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나라의 산업 역군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여의면서 인생의 행로가 바뀌었고 아버님을 여의면서 한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저는 많은 철학 서적과 고전을 읽으면서
좋은 글귀는 노트에 적어두고 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글귀 중 하나가 제갈량이 아들에게 보낸 배움과 수신에 관한 글입니다. 마음이 담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원대한 이상을 이룰 수 없다. 그 내용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가면서 제가 깨우친 게 있다면 인생이란 살고 가면 결국 한 줌의 흙이 되고 100년을 살다 가도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결국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련을 겪더라도 고난을 벗삼고 진실을 등대 삼아 나아간다면 결국 절망도 나를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꿈으로 채워가면서 더 큰 미래,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기 바랍니다.最后我希望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와 인문 교류를 통해서 더 가까운 나라로 발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